출마가 공시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 보수 단일화에 대한 그 논의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대표님 생각과 그리고 이제 의원님 생각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생각부터 먼저? 아니. 대표님 생각과 예. 사실 조금 서운해요. 예, 정말 오랜 고민과 번민 끝에 출마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건 안 물어보고 너 단일화할 거니 나오자마자 내가 그렇게 좀 소홀하게 살았나? 라고 좀 서운합니다. 사실은 지금 저한테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회견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놈놈놈처럼 나쁜 놈, 이상한 놈, 좋은 놈 있잖아요. 예, 뭐 두 분 중에 누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은 분명히 나쁜 놈 아니면 이상한 놈이다. 라고 경기도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좋은 놈으로 망설임 없는 확실한 선택지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8년 동안 경기도 남양주 국회의원을 하면서 경기도 전체 중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정말 힘든 남양주 중에서도 제일 동쪽 끝 마석 지역, 화도 지역 거기 국회의원을 했었습니다. 거기가 아마 동쪽에서 출퇴근 가능한 끝일 거예요. 매일 아침 고난의 행군을 하는 주민들을 보고 사망 원인의 1위가 오진이라고 자주 섞인 푸념을 늘어놓는 주민들을 보면서 GTX를 뚫고 종합병원을 짓고 학교를 더 만들고 하는 그런 일에 전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기도민들의 보람과 애환을 잘 아는 후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제 눈을 조금 더 넓혀서 경기도 전체를 제 나름의 그림으로 또 우리 개혁신당의 색깔을 덧입혀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단일화만 계속 물어보시니까 좀 서운하다. 근데 단일화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은 여기가 뭐 자기들 봉토 영지 비슷하게 그냥 짝대기 꽂아놓으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정말 입이 짝짝 벌어집니다. 지금 저 후보들 보면은 어떻게 이런 메뉴를 내놓고 니네들이 선택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 지금 뭐 비로하도 못했죠. 아주 저 당내의 모습이 저게 졸렬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건. 그러면 빨리 소멸돼서 없어지고 저희 같은 대한 세력에게 길을 터줘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해요. 끝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저렇고 있는데 참 그 하루하루 보는 게 엽기적이고 정말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은 자생력을 거의 상실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국회의원이 저번에 쭉 쓰셨는데 6분이더라고요. 31개 시군이고 지역구는 50개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중에 6개입니다. 주로 적경지역 아니면 분당 같은 강남급 도시 여기에만 국한돼 있어요. 더 이상 경기도에서 캐치올 파티로는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국민의힘에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덩치가 조금 더 크다고 당원 수가 조금 더 많다고 저희한테 단일화 할래 말래? 그렇게 할 처지는 아니죠. 거기는 잘해봐야 2등입니다. 선거에서 2등하면 뭐합니까? 저희는 어떻습니까? 하기 나름에 따라서 1등까지도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저희 뜻이 제대로 전달 안 되면 3등으로 남겠죠. 저희들은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 하고 있는데 단일화 계속 묻고 어저께도 뭐 인터뷰를 꽤 오래 했는데 계속 묻길래 뭐 하면 좋지 뭐 근데 그걸 갖다가 딱 따가지고 그냥 해버렸어요. 저는 신밥 단밥 얘기도 하고 오만 얘기 다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 선거는 저희가 단일화할 이유는 없다. 다만 저쪽에서 뭐 난리를 치면 그래 한번 들어는 볼게. 정도의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 말씀 주십시오. 뭐 사실 우리 조홍천 의원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하신 끝에 선택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고민의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매우 비슷한데, 그러니까 결국 양당 정치의 종식을 바라는데 과연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계속 같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번에 결단해 주신 것이고, 그 확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경기도에서 선거 후보에 국한해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은 당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주당을 맞상대할 힘과 그리고 실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더 뻗고 올라가서 그 지점을 명확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 그 말이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사실 부대상 현재 생각보다 그런 많고 양당의 행동 대중들의 사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양당에서 또 다른 대안으로서 어떤 모습을 이렇게 경기 국민들에게 전달할지 어떤 근거문들이 있는지. 지방에서는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한문급으로 둬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남양주의 국회의원으로 살면서 이 경기도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고, 그 주민들의 애환을 정당한 주장을 조금이라도 메꿔드리기 위해 가지고 사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추미애 후보께서는 주로 광진에서 쭉 계셨죠. 거기서 5선인가 뭐 4선인가를 하셨고요. 계속 광진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하남으로 지역을 살짝 옮기셔가지고 계셨지만은 뭐 하남이라 그래봐야 그 뭐 강동구랑 거진 마찬가지로 치는 동네입니다. 지하철 다 들어가고요. 서울 아산병원 가면 되고요. 롯데백화점 가면 되고요. 문화센터도 송파나 강동구 거 다 쓰면 되잖아요. 거기를 노말한 평균적인 경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민의 삶을 내가 하나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힘에서 누가 후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시기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 어느 분이 되더라도 저보다 더 고민을 해봤냐라는 것은 감히, 저는 또 특히 가장 힘들다는 경기 동북부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각종 규제가 중첩적으로 정말 남마처럼 얽혀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하고 그걸 구체하려고 했고, 특히 민주당이 있을 때 국토위 간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풀었고요. 또 행안위 간사를 하면서 또 수도권 규제도 좀 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실제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적으로 다 남아 있을 겁니다. 제 누적된 고민과 제 실적, 그동안의 레코드를 종합해 보시면은 아마 금방 그 차이는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제가 뭐 제일 낫다고 봅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는 강력한 여당의 지원을 또 내세우고 계시고, 양현재 의원님께서는 다들 전문가라는 걸 내세우면서 표심을 얻고 계신데, 또 이성배 의원님은 젊음을 강조해가지고 표심을 얻고 계신데, 조홍천 의원님은 어떤 걸 차별화된 강점을 내세우실 것입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농담이고요. 추미애 후보는 과연 경기도지사를 하시려고 지금 이 선거에 나왔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올리고 있고, 그거 아닐 거다. 4년 후에 있을 더 큰 거를 위한 띵틀, 도약대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저 법사위원장이나 뭐 이렇게 계실 때 그 참 화려한 활약, 그게 경기도에서 다시 이어진다면, 야, 이건 조금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리고 뭐 양양정 후보 말씀하셨나요? 반도체 전문가. 글쎄, 저도 뭐
반도체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디다 쓰이고 왜 중요하고 그게 또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을 높이고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이 반도체 산업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그건 반도체 전문가하고 상관없을 거예요. 그건 경기도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 막힌 곳이 어디고 이걸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법과 제도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느냐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법사위뿐만 아니고 국토위, 행안위에서 많은 걸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규제법이라고 있어요. 아파트의 층간소음 그거 중공검사 그 기준 넘어가면 중공검사가 안 나게 했어요. 그거 제가 한 겁니다. 제가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다 좀 뽑아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 지금 소송 절차 전부 다 종이 문서로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카피하는데 또 뭐 이름은 화이트로 지우고 하느라고 몇 달이 걸려. 트럭 기술하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전자소송법, 민사 형사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 아마존 우림 보호법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그걸로 저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 했거든요. 나중에 자랑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파에 묶이지 않고 정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그 기득권의 벽들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 돌아가느냐 부수느냐를 끊임없이 고민해왔던 사람입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그런 장벽들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애환을 도민들의 애환을 기쁨을 슬픔을 가슴속으로부터 이해하고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 말씀. 의원님 출마하시기까지 고심이 깊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타당 후보들보다 출마가 좀 뒤늦게 하셨는데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 어떤 얘기라든지 배경이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이즈가 워낙 큰 선거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글쎄 별로 내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뜻을 뒀던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저 아비 규환을 보면서 이 정치란 것이 과연 이게 계속 되어야 되는 거에 대한 사실 현실적인 그런 절망감들이 좀 있었고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가 안 깨질 것 같은데 이거 깨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목표인데 항상 그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윤석 대표 또 두 분 우리 의원님들 천하람 의원, 이정현 의원 끊임없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적대적인 양당 체제를 깨는데 이게 정말 뾰족한 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저한테 납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정치를 하면 그거는 정말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 설득이 어떤 점에서 납득을 좀 하셨나요? 하루 이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먼저 하셨어요 아까부터. 저 에브리뉴스 진주희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다른 후보님께서 이번에 경인지역 시간구 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좀 반발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거대 양당 후보님들 말고 다른 후보님 경쟁자분이시겠지만 그분께서 그거에 대해서 개혁신당 측에서 후보님과 대표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지방 의원들요? 네, 지방 의원들이 2인 선거구 주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거대 양당만 가져가도록 하는 형태다라고 반박이 나온 걸로 알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무선거 무투표구가 많잖아요. 2명 뽑는데 양당이 하나씩 내면 그냥 투표 없이 끝내는 거. 그게 적대적 공생관계, 양당 기득권 구조 저희가 깨고 싶어하는 게 그런 거죠. 저는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구도 대선거구제로 바꾸어서 100만 단위, 200만 단위로 해가지고 5명, 6명, 7명을 해서 그 중에 그 정원의 반 이상은 출마를 못 시킨다. 뭐 그렇게 하고요. 뭐 그렇게 대선거구제로 하든가 사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산이나 강이나 이런 지리적 장애로 인해 가지고 통행이 힘들었던 과거 조선시대, 외정 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금 KTX가 빵빵 뚫리는 세상에 아니 서울에서는 골목 하나 돌아가면 가꾸고 여기는 을구고 여기에 뭐 현안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왜 거기 꼭 한 명씩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을 동부권역, 서부권역, 서남부권역, 동남부권역 이렇게 한 4개로 해가지고 한 20명씩 뽑는다든가 한 10명씩 이렇게 뽑는다든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솔직한 말로 이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된다. 아니 그러면은 동네 체육대회 하는데 왜 안 오냐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그 국회의원이 한 10명씩 되거든. 그리고 면적이 엄청나게 넓거든. 국회의원은 자기 재선하기 위해 가지고 동네 그 행사 쫓아다니고 양로원 가고 경로당 가고 막걸리 마시고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자기가 지방의원들 기회를 빼들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국정을 논해야 됩니다. 국정을 논하면서 자기의 큰 그림, 큰 지역이 어떻게 좀 더 지역 주민의 문제를 반영해 가지고 제도와 법과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얘기를 맨날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중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대선거구제로 가야 되는데 그 시초는 기초의원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또 아무것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만 뽑죠. 그러니까 결국 그 지금 현재 제도가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돈 공천의 폐해로 드러나게 되게 결과 나왔고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인 선거구제 이런 것을 편성해가지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죽지는 않은 상태로 간다는 그런 오만함을 갖게 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양당에게 결코 좋은 결과로 나오진 않을 것이다. 속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선거구제와 오픈 프라이머리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지도부가 누구 공천 주고 말고 그걸 권력을 휘두르고 또 평소에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 정말 국민들 기준으로 말이 안 되는 언행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그건 뭐예요? 자기 공천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런 거거든. 자기 강성 지지자들 좋아하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경기도 관련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북부랑 남부 차이 때문에 분도 논란이 항상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싶으신 공약 하나 있습니다. 분구에 대해서는 우리 김동연 현 지사가 되시자마자 뭐 아주 야심차게 추진을 하셨는데 저는 내심으로 지금 북도와 남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나마 지금 한 도로 돼 있기 때문에 도비로 도예산으로 부족한 분을 많이 메꾸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분도가 되면 그게 끊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만큼 국비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수도권이라고 또 잘 안 줄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난 여기에 대해서 항상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북도를 어느 정도는 끌어올리고 그걸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도 특별자치도 되고 싶어. 또 하나의 특별이 붙는 광역단체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지금 아마 몇 년 후에는 대한민국에서 특별자 붙지 않는 거는 인천광역시밖에 없을 거예요. 다 특별로 다 갑니다. 경기남도와 인천광역시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요 2개밖에 없는 게 특별해요. 14개가 특별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가장 뭐 공약이요? 평소에 얘기하던 거, 평소에 생각하던 거, 경기 남부 쪽은 그 대한민국의 생산의 상당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산이 과연 그러면 지금 AI 시대에 적합한 것이냐. 환경 규제 많이 하면서 아직도 굴뚝 산업이 지금 많이 있는데 좀 더 디지털,
혹은 AI 쪽으로 좀 나가게 하고, 그리고 부가가치를 더 높이고, 북부에는 북부대로 정말 예안이 많습니다. 각종 규제가 많습니다. 팔당 수계라든가 뭐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합리적으로 풀고요. 그래서 숨통을 좀 일단 튀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건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나의 해방일지에 빗대가지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결국은 집은 경기도인데 직장이 서울이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매일 하면서 해방일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 내에서 자기 집 근처에서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시설, 좋은 병원, 정지 요건을 갖춰가지고 빨간 버스 늘려주세요, M버스 늘려주세요, 우리도 GTX 놔주세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기도를 만든 게 제 꿈입니다. 네, 앞으로 경기도를 한두 개만 더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그 도시 끝에 출마를 하셨는데 단일화 얘기밖에 없어서 서운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단일화 요구와 상관없이 이번 선거를 완주하시. 당근이죠. 당근. 당연하죠. 단일화가 없더라도 완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하고 없으면 왜 나왔습니까? 네. 네, 질문 없습니다. 경기도의 최대 현안은 교통인데요. 어차피 정책 발표를 하시겠지만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AI로 교통을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특징 있는 교통 정책이라 합니다. 그리고 후보님의 좀 특이한 나만의 정책이다라는 교통 정책을 좀 하나 밝혀 주세요. 지금 당장에 제가 뭐라고 확정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좀 곤란합니다. 다만 GTX-B가 원래 청량리까지였는데 그걸 마석까지 연장한 게 저란 걸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는 정말 젊은 정당답게 기발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과연 이게 통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구체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GTX-B를 땡겨왔다는 그 말씀 드리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뭐 구두선 띄워가지고 아니면 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건 수도. 저는 뭐 추미애 후보가 하남에서 과연 여의도까지 광역버스나 어떤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방금 전에 조홍천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주나 아니면 동탄에서 이렇게 했던 경험들 같은 것이 실제 교통정책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요. 사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교통 문제는 특히 여러 주체가 있기 때문에 노선 인가권자부터 준공영제 지원 대상, 그리고 차고지 배치, 그리고 하다못해 광역버스 하나 늘리려고 해도 기사분들을 모집하는 것도 어렵고, 최근에는 또 기아자동차가 버스 생산 중단한다 그러면서 광역버스 자체 출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다양한 문제를 저는 추미애 후보가 검토해가지고 정책화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개혁신당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서 교통부만 또 따로 또 발표한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받고. 네, 마지막 질문 받고 정리하도록 관심이 너무 뜨겁네요. 이게 파란 거예요? 나 까만 건 줄 알고 메고 왔는데. 까만 거. 예를 다하기 위해서 까만 거 메고 왔는데. 내가 평소에 타일을 안 합니다. 예. 양해해 주십시오.